내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10월 20일에 우주 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낌,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엄마는 남이었지. 불러본 적도 없이 편안할 마음이 없어 불편했던 나이였지. 그 흔한 조명 없이 밝았던 나이였지. 대부분 열이 붙던 내 나인 파랑이었지.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낌,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이별로 취해야지, 저 별로 날아가지. 하루를 별일 없이 사는 건 바보 같았지. 낮에는 노래를 했지, 밤에는 주정했지. 뜨겁던 27 여름은 빨강이었지.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낌,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을 밤을 걷지. 그리운 일을 적지. 좋아서 걷는 거고. 네, 반갑습니다. 주식 양면가입니다. 식사들 다들 챙겨 하셨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누르십시오.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네. 크기는 적당한가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프리캡과 아프리카TV가 달라요. 채팅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채팅방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을 제가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한 50분 정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송 열기 3-4분 전에 갑자기 제가 공지를 올려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50분 정도도 바로 돌아와 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장중에 추천드렸던 대성장투는 어제 좀 저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까지 해서 오늘 어제 장중에 잡은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이틀 만에 70%까지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거고, 장중에 잡은 분들 적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면 40-50% 이상, 50-60% 이상은 50% 이상 다 수익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착 마감 직전에 3시 정도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한컴식 퀴어는 오늘
상한가 인근까지 갔고요. 4,300원 26.66%까지 갔다 왔네요. 단투 종목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급등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오늘도 제가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또 좋은 종목, 그리고 내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나온다면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S맥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S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이유가 오성 LST가 이번에 대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보신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 오성 LST 대주주가 바로 S맥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하고 진입을 했고요. 우선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게 S맥으로 판단했는데 S맥이 아니라 ED 쪽으로 수급을 쏠려버렸어요. 근데 ED도 지금 거래량이 터졌고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근데 S맥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보고 있고, 우선 오늘 중에 급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보유할 생각이고요.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S맥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볼 종목 아니다,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은 라운시큐어나 S포트가 봤을 때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매도 사인을 드리고 S맥으로 탑승을 시켜드렸는데, SJ 솔루션도 동일하고요. 근데 실제로 S포트 매도 사인을 드리고 한참 더 빠졌고, 라운시큐어도 동일하죠. 한참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지금 한 60분 정도는 들어와 계시는데, 방송 진행하다 보면 한 100분까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중간에 흐름이 살짝씩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장중에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전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장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계속 빠지고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코스닥 차트나 뭐 수급을 떠나서 우선 코스닥을 눌리는 건 코스피가 많이 눌리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자리가 매수해도 괜찮을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게 매수할 게 아니라 오늘 종가 부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 매도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외국인이나 기관도 아직 매도폭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영향으로 코스닥도 눌림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저희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 무렵에 매수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이 전체를 밀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보유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잘 오르다가 지금 좀 빠지는 추세였는데, 저희가 라운시큐어나 이런 SJ 솔루션즈 같은 게 이런 가상화폐 보안주들이 부대장격이죠. 부대장격인데, 보통 이런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인근까지 갔을 때는 테마 종목 내에서 키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컴시큐어가 아닌 그 다음 종목들, 라운시큐어나 이런 종목들이 키 맞추면서 적어도 한 10몇 프로 정도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죠. 라운시큐어도 조금 오르다 빠졌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장 상황이 문제예요. 시장 상황.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상황입니다. 다른 거 차트, 호가창, 매집, 세력 매집 다 떠나서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볼 줄 알아야 수익이 나고 그게 수익이 쌓이는 거예요. 볼 줄 모른다면 아무리 차트 잘 봐도 먹다가도 한 번에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라운시큐 같은 경우도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 상황이 안 받쳐주니까 후발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시장 상황이 받쳐줬다, 그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뭐 적어도 0.5포인트 정도만 올라줬다 해도 한 컴시큐어 갈 때 그 후발주로 라운시큐어도 갔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는 매도 사인 나왔고 짧게 자르고 S맥으로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 S맥은 기간 외인 수급도 어느 정도 받쳐줬고 급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들고 갔을 때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S맥으로 교체 사인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 한 70분 정도 가까이 돌아와 계십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모르겠는 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질문 주십시오. 네. 공부한 사항도 그렇고 방송 틀을 따로 잡거나 뭐 대본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내용을 꼭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방송에 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든지 좋습니다. 혹시 트레이더 교육 지금 하고 계신가요? 라 하시는데 트레이더 교육 지금 제가 1월 초에 바로 오픈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인원이 마감되면 1월 초부터 해서 기간 시작할 것입니다. 네. 오프라인은 아니고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밴드 채팅방에서 계속 매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관점에서 수익을 내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대성창투나 한겸시교 같은 종목을 왜 제가 좋게 보고 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며 왜 이 종목이 급등하는지, 급등했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부분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시선을 공유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채팅하고 대화하면서 매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노하우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 방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서 진짜로 전문 트레이더 양성하려고,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 팀을 만들려고 운영하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주 이제 끝인가요? 라 하셨는데 비트코인주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이런 테마가 강하게 간 놈들은 바로 죽진 않아요. 바로 죽진 않고, 그러니까 후발주들은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이 대장들은 바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단타 구간에 한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구간은 대응이 빠르신 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 거지, 대응이 안 되는데 단타 구간이 나온다고 막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단타 구간이 나오면은 또 단타 구간도 폭도 크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지금이 끝물일 수도 있고 지금이 단타 구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우선은 후발주들은 지금 매매할 자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매매하실라 하더라도 대장주들 매매하셔야 되고, 대장주들 이상한 낌새 보이시거나 이게 위험 신호가 감지되시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토크 말씀하신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매수한 가격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제 반등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중으로 한 5% 6%만 올라와주면 다음 주 중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2주 사이에 저희 매수가가 훨씬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잘 지켜보죠. 끝까지 리딩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있으신가요? 네, 방송 초반부터 질문부터 받아버려가지고, 시장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개인 매도 폭이 큰데, 매도 폭이 큰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이 매도 폭이 큰 게. 네.
나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외인 선물 매도 폭이 크다는 건 코스피장은 조금씩 더 눌릴 수 있다. 코스닥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만 오늘 종가에는 한번 담아봐도 괜찮겠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유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이따가 한 번에 다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지금 스윙 종목으로 들고 가려면, 그러니까 뭐 이걸 일주 정도로 보신다고 하면은 가상화폐 보안주들이 제일 낫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상화폐 주들에서 수급이 가상화폐 보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고, 그 중에 대장이 한컴시큐어죠. 저희가 오늘 매매를 했는데, 이게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이 자리를 잘 유지하다가 끝나면 이게 또 매집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자리에서 돌려주거나 이 자리에서 끝난다면 종가에 한 번 더 담아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종가에 담거나 아니면 내일 눌림목 나왔을 때 거래량 죽었을 때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업비트 주들, 그러니까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제가 어제 계속 매수안을 드렸었는데, 대성창투도 지금 이제 어제는 시세 초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온 편이라 이제는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가상화폐 대장주들도 지금 혹시나 물량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물량 이제 많이 덜어내셔야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면서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본인 원금 다 빼세요. 원금이 수익 났었으니까 원금 다 빼고 수익금에서만 운용을 계속 하십시오. 네. 그리고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들이 조금씩 꿈틀꿈틀대요. 꿈틀꿈틀대는데 그건 내일까지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급하게 매매할 자리는 아니고, 왜냐하면 수소차, 전기차도 급등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할 자리는 아닙니다. 우선 지금 테마가 거의 다 올라버려서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면서 많이 올라버렸죠. 올라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꺾여버리면 시장이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매매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가상화폐 보안주들을 매매를 하자. 그래도 그 중에서 대장, 부대장을 매매하자. 대장 한컴시큐어, 뭐 부대장, 뭐 시큐브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네, 이런 부대장을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개별주들을 매매하실 장은 아니에요. 개별주들을 매매하실 장은 아니고 강한 테마를 매매할 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들은 다들 하고 오신 거 맞죠? 또 이렇게 이틀 연속 방송 연계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자주 방송하면서 목소리를 뵙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쯤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종목들. S맥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S맥은 우선은 지금 보면 오성 LST가 오성 LST가 지금 상한가죠. 그러니까 대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상한가인데, 이게 지금 ACT라는 종목에서 지금
오성 ST가 대마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오성 ST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대마 사업 기대감으로. 근데 이게 연관된 게 바로 오성 ST 대주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S맥이에요. S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 S맥도 시세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S맥 쪽으로 수급이 쏠릴 줄 알았는데 S맥이 아니라 ED 쪽으로 쏠렸어요. ED 쪽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S맥 좀 눌림을 받았는데, S맥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아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양새여서 손해볼 차례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오늘 만약에 급등이 안 나와도 내일까지는 들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장이 워낙 까다롭고 대응하기 어려우신 장이라 대응이 좀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주나 이런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쉬었다 간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응이 빨리빨리 되시는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손해가 많이 커져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가상화폐도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보이는 테마가 5G랑 평창올림픽 주 중에 대장이 용평리조트죠. 용평리조트가 지금 이건 또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되시겠네요. 보여드리죠. 파이브지 대장은 지금까지 딱 누구라고 막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애매한데, 우선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좋은 게 뭐 간만우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FHIC도 괜찮은 편이고요. 네. RFHIC는 저희가 오늘 밑에서 한탈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용평리조트, 우선은 이평선을 전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초반에는 이평선들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오래 하고 어느 정도 경기 오르면 이평선을 안 보시는 게 안 보는 게 더 편하고 더 확률이 많이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우선은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안 보고 말씀드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추세 하나만 그려봐도, 그러니까 추세선을 좀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추세 하나만 그려봐도 어느 정도는 저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이 추세 하단에 맞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왔죠. 네. 제가 추세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스윙으로 모아갔을 때는 양호하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20%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두 달 사이. 그리고 일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신용이나 그런 것도 여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시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는 13,0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 앞으로 테마도 엮여 있고 또 평창올림픽 대장에다가 추세 하단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매하기에 충분한 자리죠. 네. 그렇다고 뭐 위험하게 보실 종목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만우를 조금은 보고 있는데,
네, ED가 지금 상승 VI. 그러니까 간만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딱 추세 하단이에요. 추세 하단. 딱 추세 하단인데 이게 간만우가 88부지로 원래는 항상 엮여 왔어요. 엮이고 급등하고 엮이고 급등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이라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차트상으로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개별 종목들은 제가 이따가 한 번에 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두 종목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또 방송 또 참여해서 들어와 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종목을 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ED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ED가 딱 상한가를 딱 가주면 딱 그거에 주로 SM이 딱 가주면 참 모양새가 좋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이 만약에 좋은 장이다 코스닥장이 0.5% 정도 이상 0.5% 1% 이상까지 올라오는 장이면 좀 강세 장이었다면 바로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ED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도 따라서 올라왔을 텐데 지금 많이 악세장이고 지수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일을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식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저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우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별 종목들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자.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세훈씨.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물어보신 거 질문 답변 드릴게요. 종목별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봐요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큰 틀을 말씀하셔가지고 답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세력주, 작전주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인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고요. 네. 창은 그 MTS 상에는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HTS 상에는 이게 다 증권사마다 달라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너무 큰 틀에서 질문하셔가지고 네. 추천 종목 매수 시 비중은 얼마나 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공개방에서는 이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시면 왜냐면 추가적인 대응이나 뭐 2차 매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많지 않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아프리카 TV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나요? 궁금하네요. 영명님 하셨는데 아니요. 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종목 상담은 잠시 후 진행하도록 하고 의견을 큰 틀에서 주식 주가적인 부분에서 질문 아주 받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십시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일일이 답변 드리는 일이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완 만큼 지금 물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할까요? 어제 제가 호가창을 좀 알려드렸는데 어제 호가창 제가 알려드린 거 교육 받으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어제 호가창 교육 나 받았다. 종목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하시는데 우선은 시장 상황이 1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보고 차트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시장도 보고 차트도 보고 여러가지 면에서 봅니다. 단지 보면 다른 분들 보면 뭐 그냥 검색식으로 짠다고 하시는데 검색식으로만 찾지는 않고요. 여러가지 조합해서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또 전문가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식이 진리인 것처럼 검색식 여기 잡히는 거는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 아니면 이평선이 진리인 것처럼 이평선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여기까지 한다. 한데 그렇게 알려주는 전문가나 그렇게 가르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 말을 안 듣는 게 좋고 그거는 본인 계좌에도 도움이 안 되시고 손해를 입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여러가지 복합 지면을 살펴야 되고 그 중에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게 1순위입니다. 네. 진리는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트레이드 양성반도 교육을 하겠지만 뭐가 이게 딱 진리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종목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제가 편리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들도 다 하나하나씩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한 가지 관점으로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관점들이 결합되고 조합되고 분석돼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게 딱 이래서 간다, 이래서 급등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매매한 대성창투나 뭐 S맥 그리고 한컴 CQ 이런 종목들도 다
종목마다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네. 양봉의 윗골에 있는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세력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윗꼬리가 매집봉, 예전에는 윗꼬리 매집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윗꼬리 부분을 계속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또 위치에마다 다 다르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딱 확실히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냐면, 매집은 되게 다양하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매매한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도 보통 같으면 이 구간에서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고 거래량 터지면 일반 개인들이 학습 효과, 학습했을 때는 이거는 대피신호다 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팔거나 손절, 중간 부분이 다 개미무덤이에요. 개미무덤. 다 팔거나 손절을 당해요. 이 구간을 다 버티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종가에 들어갔죠. 최저가 종가에 들어간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매집봉으로 봤어요.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뜨렸지만 저는 이게 매집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진입한 거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만약에 한컴시큐어 같은 종목이 가상화폐 포함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 가상화폐 포함 종목들이 시세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진짜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이거는 그냥 털고 나간 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으로 매집을 했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다음날에 바로 급등이 나왔죠. 네. 이해가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집봉인데, 오늘 이 자리도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렇다고 대응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또 대응을 하셔야죠. 또 오늘 종가 부분은 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빠져줘가지고 이 자리면 충분히 담아볼 만한 자리입니다. 시장이 지금 빠져주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주는 거야 돼. 좀 어렵나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해보고 이거를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오래 하고 이렇게 노하우 쌓이다 보면은 감각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앞으로 많이 잡아드릴 테니까 많이 발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경기기. 잠시만요. 김건님이 한 건 10분봉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종목 하나를 딱 무슨 봉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종목마다 다 다른 거고, 1분봉을 볼 때도 있고, 3분봉을 볼 때도 있고, 10분봉을 볼 때도 있고, 5분봉을 볼 때도 있는 거고, 30분봉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사인을 드리려면 저는 1분봉 보고 사인을 드립니다. 네. 네, 수학 공식처럼 방법이 없는 게 맞아요.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수학 공식을 생각했었으면 저희는 한컴시큐어도 못 잡았고 대성창조도 바닥에서 못 잡았어요. 진짜로. 왜냐, 대성창조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다 깬 상태였는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수학 공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고, 한컴시큐어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SMAC도 비슷한 경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상화폐 주들 다 빠지고 있죠. 지금 빠지는 폭이 크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단타 구간 오늘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빠져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많이 빠졌다고 낙폭과대로 들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필요한 시점에서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현금 대기하세요. 현금 대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급하게 들어갈 자리 아니고 낙폭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가서 합해주고,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지금 이미 늦어버렸고 더 뭐 추매하거나 그럴 자리 아니에요. 또 보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주식도 촉이 있어야 잘해요. 네. 촉이 아니라 촉도 갖고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래 하고 많이 한다 해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뭐 어떤 사람은 내가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에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매매하시면 일정 부분은 되죠. 아주 유용한 재테크 수단은 되는데 주식으로서 성공을 하고 뭐 큰 돈을 벌어 그거는 그 사람의 감각의 수준, 그릇이 수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고 계좌 조절하시고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그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컴 피규어 같은 경우가 이게 저가까지 기다리면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 같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분할로 담을 것 같아요. 네.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S맥은 누가 자꾸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 같네요 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뭐 딱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 눌리는 게 큽니다. 네, 내일 지켜보죠. 오늘 중에서는 급등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다른 주식적으로 근관성 있으시면은 더 답변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60분 정도 듣고 계시고 궁금한 점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도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종목들 남겨주세요.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매수 신호 발생.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금마루 일봉상 흐름은 이전에 깨졌고 말씀하시는 대로 깨졌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부터 이참에서 들어가야죠. 지금 자리부터요. 지금 자리부터. 주식 앞에 보면 종목 옆에 뭐 신 어떤 건 검은색 신 어떤 건 뭐 거 이런 게 코라고 쓰였다는데 그거예요. 신용 가능 종목 뭐 신용 과다 종목 주의 종목 뭐 경고 종목 그런 종목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세력 이탈 유무는 어찌하게 나냐 이런 질문 해주세요. 네. 급등 종목들의 세력 이탈 유무는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를 보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어느 정도는 털고 나갔다는 거예요. 급등하면서 터졌다면 어느 정도 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매도를 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하냐면 이렇게 막 쳐올리면서 막 계속 매집하면서 고점에서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쳐올리면서 계속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고점에서는 대부분을 덜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터지겠죠.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1차적으로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만의 뭐 이평선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 매도를 하셔야죠. 네. 창구 분석을 어떻게 하나 하시는데 솔직하게 뭐 수급을 보면서 단타를 하시거나 그날 기간 외인 수급 보면서 단타 하실 때는 창구가 도움이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구는 저희가 주로 매매하는 세력주나 이런 창구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당일 매매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야 창구 분석으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요새야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창구를 쉽게 옮기잖아요. 네, 창구 분석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중간하게 창구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불려요. 네,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고점은 평균 매집가의 몇 %를 생각해야 하나요? 하는데 진짜로 세력주 작전주들은 저점 대비 2배 이상은 올라야 돼요. 왜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작전을 하는 게 짧게는 1년에서 5년, 길게는 진짜 5년까지도 해요. 근데 하는데 우선은 쩐주가 있겠죠? 돈이 많은 쩐주가 있고 그 자금으로 꾸려서 운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력이다. 내가 작전을 한다. 근데 내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내 직원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얘들 밥도 줘야 돼. 근데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운영비에 여러가지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쩐주한테 주는 돈이 되게 커요. 진짜 수익금이. 나중에 작전해서 뭐 만약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작전을 했어. 작전했는데 이게 주가 두 배 뛰어서 200억이 됐어요. 수익은 100억 정도겠죠. 근데 100억인데 이것저것 운영비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주고 추가하면 얼마 안 남아요. 근데 거기서 또 쩐주한테 주는 돈이 50% 70%까지 많이 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 2배 이상은 올라야 쉽게 말하면 마진이 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건 저는 세력주 이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종목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지금 계속 종목 설명드리다가 이거 설명드리다가 하니까 그러면 지금 뭐 주식적인 부분에서는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추가 질문 없으신 거죠? 세력 매집 단가 계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참 보통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일일이 이렇게 해서 얼마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너무 이게 주식 수학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정말로 수학처럼 생각하시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제 급등이 막 시작을 해요. 급등이 시작하면은 이전에 매집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집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집 구간 중간만 줄 거 봐도 가격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딱 정확히 이게 세력 매집 단가가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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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돼요. 네. 텔콘 12월 6일 평균 매집가 대비 15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진입사인 주셨는데 혹시 한 달 때문이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유연하게. 이게 세력 매집 단가가 여기니까 이거 매집 단가보다 100% 200% 300% 올랐어. 그러니까 매매를 못해.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방대한데, 그러니까 조형마다 저는 관점이 다 달라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다른 거를 아마 저랑 같이 오래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진짜 뭐 100% 오르고 50% 올랐는데도 이 자리는 들어가서 상가까지 먹어야겠다는 관점이 또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종목은 매집 이 정도 돼 있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 손해 안 보겠다 하면서 매수 사인 드리는 게 따로 있고, 다 관점이 달라서 텔콘 같은 경우에는 저 관점 원래 잘 말씀 안 드린 텔콘은 그때 왜 사인을 드렸냐면 그때 상한가 뭐 가까이 먹은 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월 6일이면 상한가 먹은 날인가요? 12월 6일이면 상한가 인근까지 먹은 날인데, 이날 제가 사인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이제는 고점을 달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점을 달려간다 생각을 했는데 물량이 아직 덜 털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조정이 올 텐데, 그러면 좀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정이 오기 직전이 가장 상승폭이 커요. 보면 차트를 제가 아무거나를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드릴 수도 있겠네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딱 들어맞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들어맞는 거가 뭐가 있을까?
이 종목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보면 시행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추가 쭉 올려요. 쭉 올리다가, 그러니까 쉽게 이해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조정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많이 챙기는 구간, 세력들이. 텔콘도 이걸 저는 그러니까 텔콘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 구간이 한번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급하게 올리고 있고 이 구간을 준비하면서 달리는 모양새가 되게 흡사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또 아침부터 호가창도 그렇고 심상치 않아서 이따 아마 막 시작할 때 고점 돌파할 때 아마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었는데 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KD건설 6월 7일? 6월 7일이면 이때 말씀하시는 건가? 네, 6월 7일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 6월 7일. 아니요, 이런 구간은 아니고요. 이런 구간은 아니고, 아남전자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아남전자 딱 이 구간이다. 딱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이거는 거래량이 덜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지금 혹시 텔콘 볼까요? 텔콘 보시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때부터 눌림목. 이 구간은 아남전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호가창 보는 방법? 그러니까 급등 종목 호가창 보는 방법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장에 밀리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호가창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제 아니요, 한 주 사고 10주 사고 100주 사고 6주 사고 이거 다 신호 아니에요. 네, 신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오래 하시고 하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분할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을 챙기고 난 이후로 다시 매수를 하는데 10주 100주씩 이렇게 연속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고가 돌파할 때 같이 뚫어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같이 뚫어주려고, 매수세 많아 보이게 하려고. 근데 한 주 사고 하는 것도 일정 수량 이상으로 하면은 이게 시세 조정으로 해가지고 벌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벌금 내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외국인으로 잡히는 계좌가 세력들이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그러니까 딱 정답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정답을 찾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호가창 보는 방법 어느 정도 말씀드릴게요. 급등하는 중 어떻게 호가창 보는지 어제 설명 많이 드렸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아까 제가 그 수소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는데 수소차들이 다 움직이네요. 9일 제지부터 해서 9일 제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